네. 말하는 고양이 귀엽죠? 아마 사도 요한이 살아있으면 말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뭐지? 막 이러면서. 예. 고양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나? 제가 말을 하네? 막 이러면서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는 그 말하는 고양이는 이제 재미없죠? 네. 갈수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최첨단을 걷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고양이 같은 거는 이제 너무 시시해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사실 한 15년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기 미국에 있는 혹은 어디 외국에 있는 누군가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참 그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제 보고 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예언한 것처럼 예언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이제 과학적인 그 전문가로서의 예견을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2000년대에 돼서는 인터넷을 누구나 다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고 2009년쯤이면 이제 누구나 이 컴퓨터를 아주 작은 그런 그 기능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아주 작은 사이즈로 누구나가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오늘날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10년 전 그동안의 10년과 또 앞으로의 10년과 그 이후의 10년은 정말 이 10년, 10년, 10년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짐승에 대해서 했고요. 예, 적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둘째 짐승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이 둘째 짐승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예.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둘째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둘째 짐승이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떤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즉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둘째 짐승에 관한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무슨 그 동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감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진짜 아주 쉽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영상들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소피아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 가서도 연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권도 얻었죠. 그리고 토론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토론도 하고 톡쇼 이런데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도 모든 것에 아주 유창하게 대답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제 소피아이고 그러한 이제 로봇을 계속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그러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이런 로봇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죠. 오늘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뇌에 칩을 심겠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아주 이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인간의 지능이 인공의 지능 밑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이제 이 기업을 만들어서 연구하면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겠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인간의 뇌에 이렇게 심으면 이 인공지능 로봇들 이런 지능들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참 바보 같은 생각인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서 인공지능을 장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무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을 입력을 해서 집어넣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막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이면서 무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나왔었죠. 공부할 필요도 학교 갈 필요도 없지요. 그때 되면.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컴퓨터 연결된 그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그것에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남편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자였는데 그래서 이 남편의 뇌를 죽기 전에 이거 뇌를 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 그의 생각과 연구 이렇게 판단 능력과 이 모든 이 정신적인 것들을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남편이 죽었지만 이 남편을 다시 온라인상에서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남편과 이제 남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남편과 계속 대화를 하고 그리고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이제 그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하고 죽었지만 말하자면 정신이 살아있다 이거죠. 혼적인 영역 이것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고 또 그것을 다운로드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그가 계속 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자기 아내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흑인 여성 단발머리고 그 여성의 모습을 한 로봇이 나왔었어요. 사람처럼 생겼었죠. 근데 그게 자기 죽은 아내의 모습과 똑같이 로봇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아내에게서 그 저장해 놨던 그것을 그 로봇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어떤 그 성격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그것도 할 수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하는 스타일 있죠. 사고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까지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죽어도 이제 그 로봇에다 이렇게 아까 죽은 아내 거기에다 이렇게 로봇에다가 이제 이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서 저장을 해주면 업로드 시키면 이제 이 로봇이 내 아내는 죽었지만 내 앞에서 이 아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늘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일정 단계 지금 완성을 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참 이런 장을 아주 싫어해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6장 인뗄 때 하고 8장 나팔할 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그거를 찾아서 만들고 영상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 지금 머리가 자료들 찾고 알아보고 이러느라고 성경만 연구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13장까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이 아마 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죽었던 가수 중에 김광석인가요? 김광석 그 다음에 또 신해철 이런 사람 그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공연장에서 조명 딱 쏘고 여기에서 죽은 김광석이
기타 치면서 저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무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현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눈앞에서 저 사람이 지금 살아서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거죠. 거기까지 기술이. 그래서 어떤 홀로그램 아바타 형태로 홀로그램 아바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지금 그렇게 지금 연구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튼 그런 어떤 가상의 형상이죠. 가상의 인물, 사람, 그것을 홀로그램으로 만들든 로봇으로 만들든 아바타로 만들든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연결을 시켜서 가상의 형상인데 생각과 판단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걔가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기술이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이 온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45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45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정말 이제 뭐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봤으니까.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그것들을 우리가 본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냥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거 666. 오늘 드디어 666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 소피아 로봇을 만든 사람이 데이비드 헨슨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로봇과 인류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우리 사이에서 걸어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뉴럴링크를 이제 창업을 해서 이 사람이 생각만을 가지고 컴퓨터를 제어하고 뇌 질환을 고치고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와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생각만 하는 것으로 컴퓨터를 이렇게 제어를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천천히 설명을 이제 또 나노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그 뇌질환 이런 것들도 고치겠다. 이렇게 칩을 심음으로써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돼지에게 2016년도에 칩을 심어서
돼지가 이렇게 냄새를 맡을 때 그 냄새를 맡을 때 일어나는 그 반응들을 컴퓨터로 계속 바로바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는 올해 한 달 전에 원숭이 뇌에 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2마리에게 이렇게 칩을 심어서 이 머리로 생각만으로 원숭이 둘이서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칩을 심어서 그것을 이제 시도를 해서 2달 후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칩을 이제 동물에게 이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본래 의도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제 칩을 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024년도가 되면 상용화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것들을 이제 뇌에 그 칩을 이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는 것도 아주 이제 그 일상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 커즈웰이라고 구글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이 부분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레이 커즈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류에게 21세기의 그 발전은 20세기에 1000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기술이 발전한 그 속도에 비해서 이제 이 21세기의 그 속도는 1000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지금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이 커즈웰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인류는 완전히 인공물로 탈바꿈할 것이다. 어느 날 우리가 생물 소재들을 보면서 생물 소재들이 너무나도 원시적이고 낙후하다고 느껴지고 초기의 인류가 이런 소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놀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장기도 만들고 이거저거 이렇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그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만든 인공 장기로 이렇게 대치시키고 치환하고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로봇을 집어넣어서 로봇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또 바꾸고 말하자면 보수 작업을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인간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노화는 다만 신체의 조직이 낡았다는 것일 뿐이다. 자동차도 오래 사용하면 낡아지는데 자동차에 노화된 부품들을 갈아주기만 하면 이 기계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도 더 복잡할 뿐이지 본질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인간도 그렇게 부품을 바꾸듯이 그렇게 하면 계속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노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DNA의 이중 가닥으로 만든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노 크기의 로봇입니다. 메디컬 로봇. 나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0억 분의 1m입니다.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m. 그러니까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크기예요. 그런데 이런 크기로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로봇을 혈액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혈액 속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가 알아서 고장나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도 다시 막 고치면서 재생시키고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장이라든가 심장폐 이런 장기들도 줄기세포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영원히 건강할 수 있게 하겠다. 영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레이 커즈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2030년
이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때는 나노봇, 나노 로봇을 줄여서 나노봇이라고 해요. 이 나노봇,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늙어가는 사람도 70세인 사람도 30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컴퓨터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두뇌를 젊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뇌에 이렇게 나노봇을 이식하고 인터넷에서 이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과 기억을 계속 이렇게 저장시키고, 그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같은 아주 초월적인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이제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지금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 원시적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침팬지 보듯이 그렇게 원시적이야 막 이렇게 그렇게 보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이 사악한 로봇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이것을 개발하는 시도들을 할 때 이 사악한 로봇이 나와서 인류를 어떤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 인공지능,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욕망이 이제 계속 이 분야를 이제 연구하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닉이라고 하는 남자 로봇 기억나시죠? 인간 동물원에서 잘 보호해주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니까 잘 보호해주겠다. 인간 동물원에서 너희들 감시하면서 이렇게 볼 때 잘 따뜻하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대답들이 이제 그 안에 입력된 이제 그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 안에 많은 정보들을 집어넣었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정보들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말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MIT 공대에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군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봇, 인간 로봇을 그렇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중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열심이죠.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큼 지금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중국은 아주 작심하고 그 반도체, 바이오, 5G, 그리고 AI 이 네 가지에 아주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삼성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있어서 주력하기를 원하는 그 네 가지 사업이 바로 이거거든요. AI, 그리고 5G, 그리고 반도체와 바이오. 근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지금 앞서서 봤던 그 영상들 있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는 토대가 되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계적인 그 기업과 과학자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추진하고자 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이 네 가지 사업에 주력하면서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들이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입시키는 이것이 공산화를 해서 세계를 공산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게 유효하다고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 통제하는 그런 좋은 방법, 수단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거의 막 축출당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오랜 동안 이 미국이 이렇게 이쪽 분야에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이렇게 투입시켜서 정보를 빼내고 이렇게 기밀을 뽑아내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얼굴 안면 인식 기술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해서 4억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내년까지 6억 2,600만 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국민 2명당 한 대꼴로 감시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르고. 근데 대학생들은 굉장히 아주 지옥이라고 그러죠.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은 폰을 보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얘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됩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더 인구의 절반가량의 그 대수로 이 감시 카메라를 늘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은 무단 횡단을 했다. 아니면 교통법규 이렇게 샥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5분 내로 문자로 띠리릭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막 도로 전광판에 그 사람 이름과 신분증 번호 일부 이렇게 쫙 떠요. 그리고 띠리릭 문자 옵니다. 벌금 얼마. 감시당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시스템은 아주 중국이 지금 잘 돼 있어요. 세계를 공산화하고 싶어 하는 그 야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인데 사람을 죽이는 킬링 로봇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이쪽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전쟁 이런 데 들어가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로봇 이걸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악한데 악을 치닫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인간의 뇌에 그렇게 칩을 넣어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기계가 뛰어넘어서 인간이 굉장히 이제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한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열심히 시험 잘 봐서 그 사람이 되면 이제 입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얼마나 이 뇌에다 칩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던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젖어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엄청난 그 혼란 가운데 휘몰아치는 그 혼란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칩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르파사라고 그 회사 인터넷을 만들어낸 그런 회사입니다. 다르파사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젤 타입의 그런 칩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02년도에 가장 가벼운 고체로 기네스북에 오른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어로젤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기처럼 가볍다고 해서 그 이름을 에어로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놔도
될 만큼 아주 가벼운 그런 금속, 그게 바로 에어로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르파사에서 그거보다도 훨씬 그 에어로젤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가벼운 그런 금속을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드로겔 센서를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다르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용도로 그러면 쓰려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 그 젤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예요. 네, 아주 작은 크기여서 주사를 이제 주사 형태로 이렇게 몸에 집어넣는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뭐 아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제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젤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방 접종하듯이 그렇게 그 주사기로 접종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주사기로 이렇게 집어넣는 이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그 뇌에 뭐 이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젤이 이렇게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나노 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 인대라든가 뼈라든가 뭐 우리 신체 어떤 기관에 이렇게 합해져서 이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주입을 하면은 이것을 뭐 제거하거나 뭐 변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를 중앙 컴퓨터에 딱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무선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칩이 계속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나노 입자가 계속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컴퓨터에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속에 집어넣은 센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냐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정보를 보내줘요. 몸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내줘요.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은 좋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신분증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금의 어떤 이런 형태의 화폐를 쓰고 있지만, 이제 갈수록 지금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만 해도 벌써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카드만으로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꽤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넓게 상용화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 집어넣은 그런 하이드로겔, 이것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나노 입자, 이것이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도 뭐 거기에 의사가 이렇게 컴퓨터 보면서 뭐 차트 이런 거를 찾지 않아도 우리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이렇게 가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 역할, 뭐 이렇게 그 은행 역할, 통장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현금이 사라지고 이런 카드도 이제 사라지고 이런 형태의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주입되어져서 이것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된다면, 이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네, 이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죠. 네, 병원에 가는 거, 어떤 기관에 가서 일을 보는 거, 마트에 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이것을 이제 상용화해서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학교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학교에 나가는 그런 횟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점점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막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그렇게 약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더 하겠죠. 이 센서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받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학교에 가서 학습을 할 필요 없이 이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드로겔 센서를 2021년도 올해죠. 올해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FDA 승인을 받게 되면 이것을 이제 상용화할 수 있게 되겠죠. 쉽게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역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하이드로겔 예를 들자면, 하이드로겔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군인이다, 내가 군인이다, 그러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저희 언니의 아이들도 둘 다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데 밖에를 못 나가요. 그리고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고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교사로 있는 사람들 계속 체크하죠. 교회 못 가게 하죠.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소방관 2사람이 교회 갔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정말 웃기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아주 극심한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역을 이유로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제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 신앙에 있어서도 간섭을 하고 몇 명까지 모여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죠. 교사로 일을 하거나 공무원이거나 병원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군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요구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강력한 전염병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전 세계가 정말 이제 초비상이 되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 우리를 이제 위치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출입국 제한을 하고 교회를 가지 말아라 통제를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것들을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소문들 말들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되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인류가 계속해서 접하게 될 그런 문제들과 연결이 되면서 통제하고 강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브라더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고 하는 소설, 이 소설에서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사실 이 소설은 제목은 1984년이지만 1949년에 쓰여진, 그러니까 한 35년 전쯤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말하자면 예견하면서 쓰여진 그런 소설인데, 그 소설 내용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나 집단이 그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그런 정보까지를 이렇게 다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다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로 돼 있는 소설이 바로 1984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이나 집단,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빅브라더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래서 뭔가 정보를 이렇게 독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이제 인물이죠.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하나의 인격체인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분명하게 어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을 통제하는, 지배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이제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저러한 이제 추측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세계 단일 정부,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 전 이런 건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 이름만 알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뭐 누구도 뭐고 누구도 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리고 뭐 그 마지막 성도, 그다음에 마지막 신호, 이런 거, 뭐 이런 책들,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아직 그 책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고 제가 뭐 읽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면 읽죠. 네. 근데 이제 뭐 너무 바빠서 읽을 수도 없고 네, 아직 이제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런 막 복잡한 그런 뭐 무슨 프리메이슨, 뭐 이런 일루미나티 막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네, 우리가 굳이 몰라도 돼요.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이제 이렇게 정보가 있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알고 싶지 않아. 666이 뭐래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래 그래서? 네, 딱 그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있어요. 14만 4천이 뭐냐? 666이 뭐냐? 막 이런 거.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막 이런 거.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이 둘째 짐승이 이제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둘째 짐승이 이렇게 해서 짐승표는 바로 그것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제 원치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누구였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러면 또 누구고, 한때는 오바마, 또 뭐 아이시스 이 사람들이 뭐 그랬다가 또 막 계속 바뀌잖아요. 예. 관심을 그런 데 두면은 안 돼요. 사실은. 예.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면서 알게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주의종 선지자들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 부수적인 중요치도 않은 것들에 막 관심을 쏟고 막 그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뭐 사회주의 형태로, 요즘에 이제 또 막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막 공산 사회에서 적그리스도는 공산 사회에서 나타날 거야. 또 한때 막 아이시스가 그럴 때는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막 이랬다가 또 오바마가 하도 막 이렇게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야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통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을 가진, 정치 세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등장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공산주의자이든 아니면 아주 뛰어난 그 과학기술 혁명가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13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첫째,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다. 확실하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적으로 모든 자에게 여하튼 표를 받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요구하는 대로 이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 표가 되는 무엇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것을 받게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없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인간의 욕망이 아주 그 악함에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하는 또 한 가지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영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함,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봤지만 정말 인간이 스스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의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이 성적인 그 문란함,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강력한 그런 문란함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신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젠더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퍼뜨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고, 하나님을 아주 능멸하는 그런 일들을 그 어떤 굉장히 지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악을, 음행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혜린이가 과목 가운데 비판적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목이 있대요. 철학 과목인 거예요. 그거에 관한 이제 그 계획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받아도 될까요? 그랬는데 이 과목의 목표는, 이 강의의 목표는, 목적은 인권이 주제다. 그게 딱 명시돼 있어요. 인권이 주제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옳지 않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해서, 성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냥 쫙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사고하게 만들죠. 이것은 이제 사고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주입하는 거죠. 기존의 것이 옳다고 했던 게 그게 꼭 옳은 것이 아니야. 그걸 무비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인간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러면서 어떤 고도의, 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처음 듣는, 그리고 정말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어려운 말들을 막 써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그런 그 접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되심, 그것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 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는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성은 얼마든지 많은 성들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잖아요, 공교육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아주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에 그 사회의, 공동체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적인 극도의 문란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지금 시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나 이 성적인 문란함의, 도덕성의 그 타락에 있어서나 이제 정말 주님이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점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그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일본에서는 휴먼 애니멀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교배하는 그런 실험들을 했습니다. 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돼지를 교배를 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를 키메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림 같은 데 보면 반인반수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걸 키메라라고 해요. 이종, 인간과 동물을 교배해서 그런 어떤 신종의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아까 말한 이 신종의 인간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노동을 하는 인간을 만들고 노동용 인간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교배를 해서, 말하자면 그 힘세고 아주 그런 동물과 인간을 교배해서 그런 힘센, 힘을 잘 쓸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하는 인간으로 투입해서 쓰고, 그리고 전쟁을 잘할 만한 그런 동물과 인간을 교배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하는 그런 용도의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쓰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서 이제 돼지와 교배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인간 그것을 찍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에서 작년에 인간과 쥐 세포를 합쳐서 또 하이브리드 배아를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계 곳곳에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속성, 그 존엄함,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지금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변종 인간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돼지와 인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하이브리드 인간, 이런 사람 종류의 인간들이 막 같이 걸어 다니고, 사람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저기 5년 전에 저분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돌아다니시네. 그런 일들이 막, 그런 종류의 로봇이 막 같이 인간과 정말 흡사한 로봇이 막 돌아다니고,
홀로그램으로 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인공 그 장기로 막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상상해서 소설 쓰듯이 영화 만들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런 각각의 지금 일들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기술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2030년이 되면 어떨 것이고 2045년이 되면 그게 이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 시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떨 것이고 막 이렇게 그 몇 년 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들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도 뭐 어떤 사람들 그러지만 아주 살기 좋은 시대, 그죠? 이제는 질병, 뭐 노화, 이런 그 굶주림, 기근 이런 거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인 기술과 이런 발전들을 보면서 야 진짜 와 정말 인간들 대단해, 와,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야 더 점점 더 좋아지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시대라고 그렇게 평안하다, 좋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같이 아유 좋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